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건강지킴이 최성화입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같이 할 얘기는 12장 교양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12장 교양. 많은 사람들이 12장 교양으로 고생하고 많은 사람들이 12장 교양 때문에 힘들어하는 경우를 종종 봅니다. 그래서 오늘도 제가 12장 교양을 어떤 증상이면서 또한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해결할 수 있고 또 그 12장 교양의 원인이 무엇인가를 하나씩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12장의 구조하고 12장의 위치를 먼저 알아야 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아요. 일단 12장은 어디에 있냐면 우리 위는 이렇게 생긴 주머니잖아요, 그렇죠? 이 식도에서부터 이렇게 내려갑니다. 위 식도에서 내려가서 여기 위가 이렇게 있고 요 위 끝에 여기 작은 창자하고 가기 전에 12지장이라고 있습니다. 뭐라 그럴까요? 위 관략은 끝하고 바로 연결되어 있는 거죠. 그러면 왜 이름이 12지장일까요? 그것도 궁금하죠? 우리 손을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여기 몇 개인가요? 10개죠, 10개. 그러면 요 옆에 하나씩 2개를 더 붙였어요. 그러면 12개죠. 여기 12지라는 거예요. 12개의, 손가락, 이 길이만큼의 여기, 그러니까 12장의 길이가 한 요 정도 되겠죠? 그러니까 한 12장의 길이가 여기 손가락 이렇게 했을 때 10개에다가 여기 하나씩 더 된 거. 그래서 그 정도 길이라고 해가지고, 12지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쨌든 간에, 그 다음에 구조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위하고 연결되어 있으면서, 그 12장으로 연결되어 있는 관들이 있어요. 가장 중요한 것이 췌장도 그쪽으로 연결되어 있고 담관도 그쪽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담즙액이 나오고 췌장액도 나오고 그렇게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렇게 왜 그 담즙액이라든가 이런 것이 중요한지는 얘기하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우리가 12장 교양이라는 것이 뭔가 먼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쉽게 해서 이거 12장 교양이라는 것은 우리 위 바로 밑에 있는 그 12지장에 상처가 나가지고, 상처가 난 거예요. 상처가 나가지고, 거기에 감염도 오고, 그냥 거기에 염증도 생기고, 그것이 그냥 교양인 거예요. 어렵고 복잡한 의학 용어보다도 그냥 가장 간단하게, 여기 내가 12장에 상처를 입어가지고, 그냥 궤양이 생기고 염증이 생겼구나. 그럼 왜 생길까요? 왜 생기는 건지, 왜 그런 염증이 왜 생길까요? 그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쵸? 예. 그러면, 그 왜 생기는지 그 이유를 먼저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요, 12장 개양에 생기는 가장 첫 번째 원인이 있어요. 첫 번째 원인은 헬리코박터 파이로니균이 감염되면 그 12장 개양이 올 수가 있습니다. 지금 무슨 얘기냐면 헬리코박터 파이로니균은 위에만 있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할 수 아니요. 헬리코박터 파이로니균은 이 위하고 12장에 같이 왔다 갔다 하면서 서식하라고 살고 있어요. 근데 여기 헬리코박터 파이로니균이 감염이 되면 헬리코박터 파이로니균이 이 12장에 이 벽을 이렇게 뚫어요. 뚫다 보니까 여기가 이렇게 상처가 나요. 상처가 나니까 이게 염증이 생겨요. 염증이 생겨가지고 그게 궤양으로 바뀌어 나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거예요. 간 기능이 약해져도 12장 궤양이 옮진다. 예? 간하고 12장 궤양하고 무슨 상관이 있다고? 간 기능이 약해지면 12장 궤양이 올까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다른 게 이거예요. 우리 간에서 담즙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담즙을 담낭으로 보냅니다. 담낭에서 이 담즙을 농축을 시켜요. 잘 농축을 시켜가지고 얘를 췌장으로 내려보내요. 근데 언제 내려보내냐면 이때 내려보내요. 우리가 음식을 먹습니다. 음식을 먹은 입에서 저장체정을 해가지고 위로 내려가요. 위에서 주물럭 해가지고 다 완전히 암죽 상태를 만들어가지고 이 암죽 상태가 된 이 상태를 이렇게 내려보내요. 내려보낼 때, 제가 먼저 번에도 그런 얘기 했어요. 위 이야기할 때 그런 얘기 했어요. 이 음식을 소화를 시킬 때는 위액이 나온다 그랬어요. 위액은 pH 농도 2 정도 되는 강산이에요. 그러면 이 강산을 나무 책상에다 올려놓으면 나무 책상을 탁 뚫고 들어가 버려요. 구멍 뻥 나요. 그런 정도의 강한 산이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것이 우리가 소화시키다고 주물럭 했을 때 이 산이 다 없어졌을까요? 아니요. 그대로 있다라는 얘기예요. 이것이 12장으로 내려와야 돼요. 그런데
제가 위에 할 때 말씀드렸어요. 위 벽은 강알칼리로 이렇게 보호가 돼 있어가지고, 강알칼리로 보호가 돼 있어가지고, 이게 강산이 나온다 하더라도 아무 문제가 없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 12장은 점막밖에 없어요. 점막밖에 없으면 이게 강 위에 이게 내려오면 타버릴 거 아니에요. 그래서, 담낭이 하는 일이 이때부터 자기 일을 발휘하는 거예요. 담낭에서, 이 농수시킨 담즙을 내보냅니다. 내보내서 이게 쭈물럭쭈물럭한 것이 나오기 바로 전에 내보내서 요 12장을 싹 도포를 해요. 담즙으로 도포하는 이 담즙은 강알칼리로 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싹 도포를 합니다. 그래서 음식이 나올 때, 예, 아무런 중화를 시켜줘요. 이 담즙이 이 강산을 중화를 시켜줘요. 그래서 아무 문제 없이 내려오게 해줘요. 그런데 간 기능이 약해지면은 어떤 일이 생기냐면은 정상적인 담즙액을 내보내지 못해요. 걸쭉한 담즙을 내보내요. 그러다 보면 이 담낭에서 제대로 이걸 농축을 못 시켜가지고 그냥 엉성한 걸 내보낼 수 있어요. 걸쭉한 걸 내보낼 수 있어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해요? 제대로 도포를 못 시키다 보니까 어떤 일이 생길까요? 그러면 자, 위에서는 강산이 이게 내려올 때 첫 번째 왔는 부분에서 거기서 12장에 닿았을 때 어떤 일이 생길까요? 거기가 타버리는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어요. 강알칼리가 도포가 안 돼 있으면은 강산이 와서 닿으면 살이 태워버려요. 그게 탄 자리가 염증이 생기고 궤양이 되는 거예요. 이래서 두 번째 이유가 간 기능이 약했을 때 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담배를 많이 피는 사람들도 12장 궤양이 올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스트레스가 많은 사람들, 과음 과식하는 사람들, 그 다음에 비스트레이트 소염제를 많이 복용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도 12장 궤양이 올 원인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헬리코박터 파이로니균에 감염하고 간 기능이 약해서 오는 것이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합니다. 그 중에서 가장 많이 차지한다 그러면 헬리코박터 파이로니균의 감염이 가장 높습니다. 그래서 제가 1번이라고 그랬고, 간 기능이 약화가 2번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들은 여러 개 되겠죠. 자, 그러면, 원인은 알겠어. 이제 그러면 12장 궤양이 왔을 때 나한테 어떤 증상이 오는지 알려줘. 나한테 어떤 증상이 오는지. 그럼 내가, 이게 12장 궤양인지 아닌지 알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쵸? 첫 번째, 먼저 속이 쓰라리예요. 많이 쓰라립니다. 왜? 생각해보세요. 맨 살이 염산 같은 농도가 와서 태웠으니까 속이 안 쓰리게 있어요. 쓰라려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구토도 나와요. 구토, 헛구역질이 나올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복부가 빵빵해집니다. 거기 썽이 났으니까 빵빵해집니다. 그 다음에 식사를 안 했을 때도 이게 아파요. 통증이 와요. 공복통이라고 하는데 통증이 옵니다. 그 다음에 소화도 잘 안 돼요. 왜 소화가 안 되는지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자, 또 한 가지. 이 담즙액은, 12장에서 이게 나온다 그랬어요. 그때 어떤 일을 하냐면, 기름진 음식, 지방질을 소화시켜주는 역할을 이 담즙액이 해요. 그런데 담즙액이 걸쭉하게 나오고 잘 안 나오면 소화를 못 시켜요. 그러니까 기름진 음식을 먹었다면 속이 더부룩한 거야. 소화가 안 되는 것처럼.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항상 이 복부 위쪽이 아파요. 통증이 있고 쓰라리고 힘들어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막 열이 나요. 그런 증상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12장 궤양은 많이 불편하고 많이 힘들고 괴롭다는 얘기예요. 자, 첫째 원인은 뭐라 그랬어요? 12장 궤양의 첫째 원인은 헬리코박터 파이로니균이라 그랬어요. 두 번째 원인은 뭐라고요? 간 기능이 약해졌을 때 하는 거라 그랬어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는 원인도 알고 증상도 알았어. 그러면은 이제는 해결 방법을 한번 찾아보면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자, 해결 방법은 이거예요. 첫째, 규칙적인 식사를 하시는 겁니다. 과음, 과식, 특히 야식 같은 걸 좀 절제를 해주시고, 그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정말 제가 부탁드리는 것이, 정말 아침, 점심, 저녁을 그 시간에 또박또박 드셔주시는 거. 그것이 첫 번째입니다. 그게, 위라든가 12장이라든가 지키는 건강의 첫 번째 원인 중에 하나예요. 그게 그러면 간 기능도 잘 다스릴 수 있겠죠. 그다음에 과음을 안 하면 역시 간이 힘들어할 일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과음, 과식, 특히 과음, 과음을 안 하는 것이 간을 도와주는 일이니까 그렇게 하시면 좋고, 그다음에 우리가 숭늉 같은 거 많이 마셔주는 것도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숭늉은 어쨌든 간에 우리 위를 보호해 주는 거지만 12장도 보호해 줄 수 있으니까 숭늉 같은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자, 이제는 그러면
헬리코박터 파이로니균만 싹 제거하면은 첫 번째 원인을 제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물론 병원 가가지고 의사한테 처방을 받아가지고 헬리코박터 파이로니균을 죽이면 제일 좋습니다. 근데 많이 힘듭니다. 정말 그거 약 먹기 보통 쉽지 않습니다. 그냥 그렇게 힘든 방법도 있지만은 이런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자, 제가 에피도스 혼합 유산균을 하나 권해드릴게요. 에피도스 혼합 유산균 안에는 난황분말이라는 것이 들어있어요. 난황분말이라는 성분이 들어있는데 얘는 뭐 어떤 일을 하냐면 위에서 헬리코박터 파이로니균이 혹은 12지장에서 헬리코박터 파이로니균의 활동을 딱 중지시켜버려요. 하루에 한 포나 두 포 정도 먹어주면요 헬리코박터 파이로니균이 활동을 못합니다. 그런 것이 난황분말이에요. 예, 그런 성분이 들어있어요. 괜찮겠죠? 그 다음에 아까 제가 뭐라 했어요? 두 번째, 간 기능이 약하신 분들도 12장 교양이 올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런 분들한테는 제가 뭘 권했냐면 가시형건키를 권해드립니다. 가시형건키는 간세포를 활성화시켜주고 간세포를 재생시켜주는 능력이 있어요. 간세포가 깨끗해지고 간세포가 재생이 잘 되면은 좋은 담즙액을 내려보낼 수 있겠죠? 그러면 좋은 담즙액이 내려와서 잘 도포해가지고 12장 교양을 막을 수 있겠죠? 예, 그럴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염증이라 그랬어요. 제가 항상 영상 촬영할 때마다 염증에 대한 얘기할 때는 꼭 프로폴리스를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천연항생제이기 때문에 너무 좋습니다. 염증 제거에 정말 좋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또 하나 권해드리는 것이 있어요. 어떤 거냐면 저출력 레이저 라파 401을 권해드립니다. 저출력 레이저 라파 401 VIP는 염증을 제거하는데 아주 좋기 때문에 제가 권해드립니다. 그 다음에 간혹 담낭을 제거해가지고 그러신 분들 가끔 계셔요. 그런 분들도 역시 12장 궤양에 걸릴 위험성이 있고 또 그런 분들은 담낭을 제거하다 보니까 이게 소화를 잘 못 시킨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을 위해서 제가 참효소를 하나 권해드립니다. 이 참효소는 아주 정말 좋은 소화 효소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드시는 것도 방법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가 헬리코박터 파이로니균을 또 한번 입에서부터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그랬어요. 헬리코박터 치약이라는 치약을 권해드립니다. 이 치약을 2분 정도 양치를 했을 경우 입에서부터 헬리코박터 파이로니균을 99.9% 사멸시켜줍니다. 우리가 헬리코박터 파이로니균이 감염에 가장 많은 이유가 입에서 입으로 감염이 되는 것이 가장 많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걸 99.9% 사멸시켜준다 그러면 괜찮겠죠. 예, 그래서 그렇게 권해드립니다. 덤으로 헬리코박터 치약을 썼을 때는 충치 원인균인 진지발리수균과 메타수균도 99.9% 사멸시켜줍니다. 괜찮겠죠? 예, 그런 효과도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12지장 궤양 많이 어렵고 힘든 질병 중에 하나입니다. 오래 갑니다. 속쓰림이 오래 가요. 그런 분들 이 제 영상에 혹시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영상 괜찮았나요?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